김영수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열고서는 이재명 배우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없으니까 여신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언론인들께 저의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 그리고 저희 구상을 밝히고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1985년생입니다. 그래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과오나 그에 대한 부채에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 부지에 다녀왔지만 적어도 광주의 그런 지역 정치권의 내부 사정 때문에 막힌 곳이 있었다면은 제가 뚫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광주의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들은 꾸준히 발굴하고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현 정신을 가끔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서 개혁신당은 어느 지역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율을 얻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역 간의 화합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꼭 밀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어제 제가 일정을 마치고 이제 되게 충격적인 제보를 메신저로 받았던 것이 지난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소위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경제학에서는 근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서 나온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요. 어떤 분이 보내준 지금까지는 가장 이른 시점에 올라온 글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는 어떤 한 경제에 관해서 블로그 글을 쓰시는 분이 이 오스트리안 경제에 대해 가지고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일화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소개한 것에서 아마 착안해 가지고 흘러 가지고 조금씩 변형되어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게 애초에 좀 조롱조의 이야기로서 역설이라고 하죠. 패러독스라고 하죠.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 밈 같은 거거든요, 인터넷. 근데 이런 것을 이재명 후보 측이 2014년에 다른 어떤 사람의 제안을 듣고 그대로 지금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호텔에서 뭐 돈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문방구에서 호텔에 돈을 잡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애초에 조롱하기 위해 가지고 호텔에 이제 매춘부가 나중에 돈을 갚는 구조로까지 되어 있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차용해가지고 조금 변형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듯이 이재명 후보의 표현을 보면은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경제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괴짜 경제학이라고 몇 번 묘사하기도 했는데 괴짜 경제학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인터넷에서 퍼온 그냥 역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이라고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무지함을 책임지고 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저께 이재명 후보가 토론 자리에서 망신을 당한 이후에 이것을 실드친다고 이것을 해명한다고 얼마나 많은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또 해명을 하고 또 경제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줄 서려고 또 이것을 옹호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된 해프닝으로 증명된 이상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게 현장이 기자회견에 또 바로 뒤에 이어서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는 못 받고 네. 한 두세 번만 예. 그 글에서도 한계소비선이라니 뭐 일로 유지되는 그거 똑같은 글이에요. 아닙니다, 심지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2014년에 원래 어떤 연구원이 쓴 글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계속 발표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2014년에 그 글을 쓰신 분이 또 해명해야 될 분이 있겠지만은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2009년에 인터넷에 그런 조롱조의 내용으로, 역설의 내용으로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제보를 받은 것이고요. 그 2009년도에 그 올라왔던 글은 심지어 100불이었습니다. 100불. 100불을 돌리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100불 하면 한 15만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 100불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2014년에 그 10만 원 돌리는 얘기를 하신 분도 그 100불 경제학 얘기에 좀 영향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도대체 이런 역설을 가지고 뭐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냐, 저는 뭐 애초에 기초적인 자료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뭐랄까 독수독과라고 저희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독이 있는 나무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과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인터넷 패러독스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참한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정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며칠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수도식 네. 참석할 거를 고려 중이신지. 고려하고 있고요. 근데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설파하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어려운 길을 거의 10년 가까이 걸으셨는데, 그때 여론조사 지지율 1.6% 이렇게 나오던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정신을 받들어 세워준 곳이 바로 이곳 광주였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경선을 하면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자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 경선 결과로 시작해서 노무현의 신화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광주의 시민들께서도 대세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이 홍준표 시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용태 위원장도 오늘 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단일화 관련해서 오늘 입장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유상범 의원님이 사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에게 진정성 있게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유상범 의원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2차 가해로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제가 최근에 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간의 교류를 한 바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우려되시는 점을 선배 입장에서 후배에게 조언해 주시는 과정이었는데요. 아마 유상범 의원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형태의 조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지역 일정 같이 소화하는 중에 예. 뭐 뉴스가 뭐 특단의 방법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예. 단일화는 아니라고 지금 선을 보이셨으니까 예. 혹시 뭐 드롭이나 이런 것도 특단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저는 드롭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뭐 김문수 후보가 드롭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특단의 대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보다는요, 유권자들께서 특단의 방법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김문수 후보께서 가진 어떤 확장성의 한계, 그리고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은 결국에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오는 것도 어렵고 젊은 층의 표심을 얻어오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여론조사 지지율 기간으로 40% 기준으로 40% 후반의 지지율을 가져가거나 50%를 상회하는 다자간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꿈꾸는 어떤 단일화든지 이런 정치공학적 시나리오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서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초반대 정도로 국한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그 다음에 정치공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저 국민의힘에 있는 제가 단일화 무쇠라고 표현한 분들은
뭔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40% 후반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붙들고 계속 뭐 이준석 책임론을 씌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분들은 이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분들이 제발 좀 전략적인 사고 또는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방금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열고서는 이재명, 김문수 배우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없으니까 대신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발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은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의 망상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시기 때부터 스스로 뭔가 전략을 짜는 것에 계속 실패해왔거든요. 지금 계엄 정국이 터진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뭐 윤호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시간 낭비해오다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예.